김수용 기자의 활기찬 영주입니다. 오늘 김수용이 만난 영주 사람으로서 영주시의회 이재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부석 단산 그쪽이시죠? 상망동까지 해서 부석, 단산, 순흥, 예. 상망동. 상망동 맞아. 예. 상망동까지. 그래서 그쪽에 국민의힘 의원이고 초선 의원이시고 예. 부석에 오랫동안 살고 계시고 그 전에 정미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이장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자료들을 좀 보니까 부석사 관광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그다음에 영주시의 고령화 대책, 인구 소멸 문제, 그다음에 농사 짓고 하시다 보니까 지역의 쌀 경쟁력 강화와 소비 촉진 방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으시고 그 고민을 통해서 좀 활동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 부석 부이니까 순서를 좀 바꿔서 부석사 관광객이 2015년에는 70만, 80만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35만 정도로 많이 줄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석 개인적으로 이재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석 부석사 포함해서 부석 전반적인 관광 활성화에 대한 고민 방안이 좀 있으신지요? 예, 먼저 본 의원에게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영주 FM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할 일이죠. 예. 영주 FM 방송이 2005년에 개국했으니 20년 차에 접어들고 있네요. 예. 그동안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특히 올해부터 김수영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신 만큼 영주 FM 방송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그 부석사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석에 대한 전반적인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좀 알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부석에 대한 전반적인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어떤 게 있는지요? 본의원의 거주지가 부석이고 네. 평생을 고향 땅 부석에서 살다 보니 우리 부석면의 흥망성쇠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중요하죠. 1919년에 부석면에 5일장이 열렸다는 것은 이미 100년 전부터 우리 부석면의 주변의 단산면과 봉화구는 물론 충북의 단양과 강원의 영월 등 3도 접경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제 하고 기억으로도 소백산 라인 중에 부석과 소능이 그 중심이었어요. 예전엔 중심이었어요. 예. 지금도 사실은 조금 기온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 나름 또 의미는 있는 곳이죠. 예. 그래서 교류가 활발했다는 이제 증거가 되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역도 성장 후에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부석면의 쇠퇴 정도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놀란 것 중에 인구가 생각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 부석 고등학교가 2008년에 폐교됐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네네. 지금 중학교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교통이 발달하면서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부석과 같은 곳은 교통 발달이 오히려 산골의 인구를 도시로 유출시키는 맞습니다. 빠져나가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KTX가 들어오고 버스가 들어오고 도로가 좋으면 발전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발전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또 반대로는 유입도 되지만 유출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유출이 더 사실 그래서 지방 소도시들이 경계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이렇게 지나치게 발전하는 거냐라고 돌이켜 보면 안 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역 개발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게 그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교통 발달이 지역 인구를 밖으로 밀어내는 요인이 아니라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의원은. 그래서 그 주된 이유는 바로 부석사를 비롯하여 부석면에는 훌륭한 관광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관광 산업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또 영주시의 그게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냥 예전에는 그냥 정말 잠깐 잠시 왔다 가는 그런 거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와서 머무르게 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도 제가 영주댐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영주댐에 걷기 행사를 했는데 걷기 행사도 하지만 저녁에 영주댐 뭐 달빛 보기 별빛 보기 행사를 영주댐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저녁에 와서 달빛도 보고 별빛도 보고 하룻밤 자게 만드는 그런 컨셉이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부석사도 마찬가지로 부석사도 스님들이 안 좋아할 수 있긴 하지만 부석사 주변에 템플스테이도 활성화해야 되지만 부석사에 대한 야간 투어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부석에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석에 이제 우리 또 부석사가 어떻게 보면은 사찰이 크면서도 조용한 사찰로 이미지가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죠. 부각이 돼 있어서 그래서 주지스님도 조금은 이렇게 조용한 어떤 사찰 분위기를 이끌고 가려는 어떤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총무스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총무스님을 만났을 때 우리 부석사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 이제 총무스님도 걱정하는 게 한 10년이 채 안 걸린 어떤 시간이지만은 수학 여행객들이 급속도로 줄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부석사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에 있을 때 부석사를 올라가는 거리하고 또 주차장이 밑으로 많이 내려와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석사 주지스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그래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석사 총무스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모노레일이라든가 또 아니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주차장에서 부석사 그 경내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 그렇죠.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자면. 예, 그래서 이제 수학 여행객들이 이제 봄 가을철로 오던 수학 여행객들이 급속도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뭐 거의 수학 여행 코스로 제외된 지역이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 한참 우리 부석사에 관광객이 많을 때가 연 100만이 그러니까 100만 명 하는데.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 뭐 겨우 35만 명이면 반의 반 정도가 준 건데 저는 그래서 이제 템플스테이도 뭐 부석사 꼭 아니라도 부석사 좌우나 남쪽이라도 최소한 부석사가 보이는 정도만 되면 템플스테이를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두고 거기에 숙박은 하고 이러자면 아침 저녁으로 이제 뭐 부스타를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부스타 지금 경내에는 템플스테이 하는 건 불가능할 거고 그런 부스타에 예를 뭐 주차장 좌측이나 우측 정도에 새로운 땅을 좀 마련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러려면 아까 말처럼 뭐 산책로를 좀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있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처럼 저녁에 가끔 야간 개방을 해서 뭐 이렇게 연등을 들고 말입니다. 연등을 들고 달빛 아래 한 바퀴 돈다든가 별빛 아래 한 번 이런 것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자주는 아니고 그건 또 한여름 한겨울은 못해요 사실 보면 그러면 실제로 1년에 한 6개월밖에 못하거든요. 6개월 정도에는 매주 이렇게 연등을 들고 이렇게 부스사를 야간 투어하는 이런 것도 한번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뭐 템플스테이 한다든가 혹은 숙박업소에 숙박을 자기하고 하는 것들 저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요. 자기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술을 먹이는 거거든요. 술을 먹인다는 게 부석이나 영주에 나오는 좋은 막걸리나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뭐 전통주 같은 거 한 잔 마시게 하고 코스에 이렇게 걷는 코스 중간에다가 술 한 잔 시음장을 만들어서 한 잔씩 쭉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 못하게 해서 자기가 자고 가게 하는 이런 것도 방법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김수정 국장님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도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정체되어 있는 게 부석사 지금 그 관광 주변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어떤 그 자기네들만의 어떤 공간을 갖다가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석사를 점점 더 관광객들이 못 오게 하는 어떤 그런 적은 아닌가 저는. 그런 친구도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식당과 주변도 마찬가지지만은 주변에 지금 마을이 또 이렇게 부석사 주변에 있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이제 다소 이제 그런 쪽에서 부석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아마 그분들도 뭐 교통이라든가 또 소음이라든가 뭐 기타 문제를 가지고
또 자기들만의 어떤 얘기를 갖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부석사가 지금 이주를 그 부석 주변에 있는 방고라는 동네 이주를 한번 우리 영주시하고 문화재청하고 해서 좀 이렇게 이주 단지를 이렇게 뭐 정해서라든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 그렇죠. 사실은 이제 국가의 정책이나 지자체 정책이라는 게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뭐 한 7, 80%는 찬성하고 20, 30%는 반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이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좋은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시장 사실은 지자체장이 굳건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영주의 관광객 어찌됐든 간에 소서원과 부스사에 가장 많잖아요. 그럼 사실은 저는 소서원과 부스사 앞에 한옥으로 된 대규모 상가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주역이나 터미널 앞에 만드는 게 아니라 부스사나 소서원 앞에 한옥으로 된 대규모 쇼핑몰을 그럼 뭐 그냥은 안 됐고 한옥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뭐 100집이든 200집이든 들어와서 식당도 하고 카페도 하고 하다못해 농산물 판매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건 사실은 주민 동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시의원이라든가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논의해가지고는 끝이 없는 거잖아요. 끝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약간 제가 독재를 찬성한 건 아니지만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는 게 필요한 시점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처럼 35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으로 줄 때 가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시장님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구인 우리 이재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요구할 필요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을 먹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개의 사업이야 10개의 사업을 해도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사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두세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이거는 당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래서 콩세계 과학관이나 뭐 사과홍보관, 농산물 전시회 이런 데 주변도 괜찮다고 봐요. 이 주변이라도 정말 대규모 한옥 상가들을 만들어내고 한옥 상가에 영주의 농특산물도 팔고 그 아까 말처럼 그런 기념품도 팔고 영주만의 기념품들을 만들어서 팔고 또 요즘 나오잖아요. 영주의 빵, 사과 뭐 많아요. 사실 영주의 특산품이 많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다 팔고 만나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하냐. 수학여행 버스가 차를 댈 수 있게 좋게 대규모 식당도 만들고 유치해야 되는 거죠. 왜 수학여행당이 못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숙박할 데가 없고 대규모로 버스 질 데가 없는 거예요. 또 수학여행 버스라고 또 저 멀리 데라가면 누가 가겠어요. 버스도 앞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구조도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부석사가 유네스코로 등재되고 또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부석사가 좀 이렇게 그 전에 같이 그 학교 수학여행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걸 갖다가 이제 고민을 갖다가 했고 또 부석사하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 장수바르 체험마을에 이제 그 위탁자로 이제 선정된 그 희방사가 들어와 있죠. 예. 희방사가 들어와 있는데 희방사 그 홍경수님도 굉장히 종파를 뛰어넘는 어떤 이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다. 할 필요가 있어요, 맞아. 왜냐하면은 부석사는 화엄종찰이고 또 풍기 희방사는 조계종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 홍경수님께서 지금 그 장수바르체험마을 이번에 이제 또 농산물 그 판매장도 아마 거기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콩세계과관이 곧 이제 1차 이제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해서 1차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용역이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이제 용역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쪽에서 뭐 윤곽이 나오면은 아마 그 일대를 이제 그 홍경수님이 조계종의 어떤 예산도 좀 투입을 갖다가 하겠다. 있죠. 예. 저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참 이분이 부석사는 화엄이고 자기는 조계종의 어떤 저건데도 불구하고 부석사하고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들 올 수 있는 방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아마 한 10년 전인가 얘기가 있었어요. 유스 호텔을 갖다가 유치를 하기 위한. 사실 유스 호텔이 필요해요. 수학여행당 유치하려면 그래 필요한 유스 호텔을 갖다가 그 지금 인고 1위 쪽에다가 이제 그걸 유치를 하자는 어떤 얘기도 있었고 한데 그게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자가 그 이제 자기들의 어떤 계산상 뭐 안 맞았는지
그런 얘기도 쑥 들어가 버렸고 그렇죠. 또 그리고 부석사 주변에 올라오는 데가 양옆이 전부 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아직까지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갖다가 개발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인데 뭔가 시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렇게 어떤 법에 의해서 묶여 있다 그런 건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재원 의원님이나 시장님하고 풀어야 될 문제죠. 또 적극적으로 풀어 노력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박 시장님하고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요. 이 지역을 지능지역에서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지능지역을 풀면 어느 한쪽을 또 지능지역을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지능지역 풀기가 어렵다 그길래 제가 그러면은 강강특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박남기 시장님이 이제 뭐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쪽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사실은 그런 거는 지자체장의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박 시장님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장님 결단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예. 결단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 시장도 내 욕 먹으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욕을 먹더라도 할 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할 건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지역에 그런 어떤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풀어달라는 거지. 그렇죠. 예, 전국적으로. 그걸 뭐 어디 저 안정면사무소 풀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석사라든가 또 희망사, 뭐 소서원, 무선마을 같은 경우는 특구로 풀어달라고 하면 사실 풀어주는 노력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뭐 이 면담을 하고 시장님도 고민해 보겠다 이러놓고는 아직까지 답이 없고. 제가 보기엔 그 부석 면사무소 주변에서 면민들 다 모아서 시에 가서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해야 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냥은 아마 잘 안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를 끝없이 해야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석사 주변은 아까 말처럼 정말 상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광지구로 지정을 해서 상가들도 크게 만들고 수학여행단들이 단체로 와서 숙박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젊은이들은 술, 담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모텔이나 그런 호텔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젊은이들을 많이 모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 말 지금 버스도 적극적으로 뭐 장학은 못 가더라도 버스는 위로 갔다가 회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영주의 고령화 대책도 이제 소멸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지금 영주의 면단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예전에는 뭐 부석 같은데 한 4,000명 정도 봉연면도 한 4,0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부석이나 봉연면도 한 2,000명대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고령화 대책이나 인구 소멸에 대한 우리 의원님 생각이나 뭐 방안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그 차원에도 지금 이제 우리가 특히 그 면 단위의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고 정말 많이 줄었어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머지 안에서 제가 사는 그 용암이라는 동네도 10년 안에 아마 사는 인구가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 것 같다. 그럴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전에는 면 단위의 초등학교가 보통 한 3개 정도 있었고 3개. 근데 지금은 면 단위의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인구가 너무 줄어서 그런 거죠. 인구 줄면 뭐 그러니까 특별히 좀 이 의원님 생각하시고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좀 있으신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역 소멸을 좀 막는 어떤 저거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많은 어떤 이제 사업들이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뭐 고향만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지역 그 특화 사업으로 이제 권역 사업 같은 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역에 많은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했지만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그 사업 계획을 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이게 뭐 지역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권역 사업들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이런 사업들을 해서 여기에서 정주권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쪽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줘 가지고 사업들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획일적으로 타 지방이 했는 모델을 갖다가 벤치마킹하고 가서 선지적 기한하고 와가지고 그런 어떤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또 지역에서 일부 이제 그 사업들을 해놔놓고도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다 보니까 뭐 인구는 없는데
그렇죠. 거기에 할 수 있는 예를 사람도 들어서 없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이제 시설들을 이용할 사람들이 없는 거죠. 없고 그다음에 관심도 안 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쪽에서 우리 이제 시가 한 번쯤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쪽에 어떤 사업 계획을 짜야 된다. 사실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관주도로 그냥 위에서 만들어서 내리는 거는 늘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축제도 마찬가지로 축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영주 농산물 특히 얘기했어요. 지난 11월 초에 했는데 저기 저 시민농장 앞에서 했는데 2박 3일 동안 했는데 농산물 5억 팔았대요. 근데 내가 보기에 예산 5억 든 것 같아요. 예산 5억 들여가지고 5억 팔면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분기 인삼축제, 농산물 대축제, 사과축제 다 합쳐서 한 20일 같이 하면 되는 건데 왜 따로따로 하며 예산도 이때 따로따로 써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예산도 낭비하는 거고 사람도 안 모이는 거 바에는 그냥 정말 잘 모였어요. 예를 들자면 올해는 부스 앞에 내년은 풍기 남원천 앞에 그 다음에는 영주 저 문정 둔치 앞에 해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려도 되거든요. 사실은 꼭 한 곳 할 필요 없어요. 영주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3년에 한 번씩 돌리고 예산을 집중해서 한 20일 동안 왕창 투자해서 하면 더 큰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는가는 저도 늘 의문인 게 또 두 번째 민간 주도라는 게 그러면 민간에서 야 우리 사과 농사 농민들이 돈 우리 좀 모아가지고 한 5천만 원 모았어. 그럼 시에서 한 서너 번 좀 더 도와줘. 그렇게 해야 일이 자발적으로 되는데 시에서 그냥 10억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고 하면 자발성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축제든 행사든 하다못해 뭐 다양한 뭐든 간에 적극적으로 민간 주도로 만들어내고 또 민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지막에 예산만 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보면 인구가 줄며 불구하고 고령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70, 80 된 어른들한테만 이렇게 막 지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원 의원님은 뭐 마지막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축제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이 이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축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갖다가 홍보하는 데 중점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농산물을 홍보를 갖다가 대도시에 있는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이 뭐 전체 그 다 지역에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우리 사과라든가 농산물을 홍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축제가 서천둔치에서 그러니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는 그 시장 개념하고 뭐 틀릴 게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이 농산물 대축제의 기본 구상이 잘못됐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축제를 갖다가 성공이 이끌려 그러면은 한 개 품목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어떤 축제를 해야 된다. 서울 가서 하고 대구 가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과를 또 그렇게 해봤잖아요, 사실요. 사과도 서울 가서 축제를 해보고 특히 사과 축제가 이제 1, 2, 3, 4회까지 부석에서 사과 축제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사과 축제가 그때는 참 성황리에 뭐 밤에 불화성을 이루고 장사꾼들도 엄청나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굉장히 정말 예산 적게 했어요. 예산도 그렇게 지원도 없었어요 시에서. 맞아요. 자발적으로 우리 부석면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십시일반 사과를 그렇지. 내고 그래야 돈도 몇 푼씩 내고. 맞아요. 그렇게 해오던 이 축제를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의원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축제의 어떤 그런 어떤 저걸 갖다가 기본적인 마인드를 잊어버렸는지 이걸 저기 뭐 풍기 인삼축제장에 가져갔다가 그렇죠. 그다음 뭐 봉연면으로 가져갔다가 그다음에 수능 소선 쪽에서 하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축제를 갖다가 사과 축제라 그러고 또 뭐 그 사과 축제를 또 이제 그 꽃다기 체험으로 바꿔가지고 또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사과를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제 농산물 대축제 일환으로 부석사 쪽에 사과 홍보 행사 그 판매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태를. 그러니까. 하는데 이제 아까 김수국 국장님이 서천주도 5억 팔았다는 얘기는 저는요. 그게 5억이 전부 다 서천주에 팔은 게 아니고 부석사에 사과 판매한 거하고 합쳐가지고 5억밖에 안 돼요. 5억밖에 안 된다. 이거 참 할 말이 없네요. 저도.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성과 보고에 그 농산물 대축제 성과 보고 후에
정말로 영주시가 축제를 이걸 어디 시민들이 먹고 즐기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 축제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가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올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렇게 그 자료를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이제 네. 지적사항들을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주시가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문화재단이 출연금이 1억 뭐 그렇죠. 7천억 밖에 안 네. 되는데 지금 문화재단이 빚이 6억 가까이 있어요.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문화재단을 위험한 그렇고 그렇죠. 문화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축제만을 위한 문화재단인지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축제를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려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없이 맞아요. 그냥 뭐 이 하루 그 지금 이번에 농산물 대축제도 예산이 그 8억에 뛰어잖아요. 맞아요. 그중에 부석사에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는데 부석사에서 농산물 사과 팔았는 게 2억 5천 정도 팔았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석사는 대성공 아닙니까? 그렇죠. 7천만 원 예산 투입해서 2억 5천 정도 농산물을 팔았으면은 그리고 의외로 홍보가 엄청났다. 명함이 그렇죠. 부석 거기 판매 홍보행사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대부분 입이 귀에 걸렸어요.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많은 농산물 팔고 그러니까. 날씨도 또 많이 도와줬고. 맞아, 날씨도 좋아졌죠. 야. 근데 사실 영주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못한 거거든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처럼 예산 투여한 게 비해서 정말 수익이 안 났잖아요.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농산물 그 대축제의 이제 일환으로 뭐 판매 홍보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은 시내 둔치에서 하는 이제 축제는 실패작이다. 맞아요. 많은 영주 시민들이 이런 축제를 왜 하나 하고 맞아요. 하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3일 3번 꼬박 갔는데 왜 하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원축제도 제가 그 많은 걸 제안을 했었어요. 시원축제 성과 보고 때. 시원축제가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다. 그 뜨거운 땡빛에 맞아요. 사람들 더운데.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땀 흘리고 어제 물에 들어갈렀던 적어도 하나 안 해놔놓고 시원축제라는 타이틀을 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전혀 시원하지 않아요. 전혀 시원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봉화 언어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언어가 뭐 맛이 있습니까 사실. 어느 고기도 맛도 없지만 언어 차비에 네. 거기에 사람들이 사람들이 즐기잖아요. 야 거기 돼가지고 더우니까 네. 거기에 물속에 애들하고 들어가가지고 시원함을 느끼고 난 뒤에 고기를 뭐 몇 마리를 잡든지 나와서 그렇지. 굽어 먹고 튀겨 먹고 또 땀나면 또 그 타임에 맞춰가지고 또 고기 잡으러 들어가고 이런 어떤 재미로 봉화 언어축제를 많이 찾지 네. 사실 그런 어떤 이벤트가 없다면은 봉화 언어축제도 사람들이 그렇게 없을 겁니다. 맞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애야 그 저 있잖아요. 그 저 뭐로 물 가두는 네. 애야 그걸 뭐라 그래 풀이라 그러나 네, 불. 그걸 갖다가 물을 이렇게 가다 가지고 네. 뭔가 우리 지역도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네. 가운데다가 그 농산물을 풀고 양 사이드 네 군데서 그 농산물을 건지러 물놀이 비슷하게 애들하고 어른들이 네. 그걸 죽기 위해서 막 넘어지고 뭐 맞아요. 이렇게 그 하면서 복숭아 축제 아니면 저 뭐 토마토 축제 풀장 같은데 그렇죠. 야, 토마토로 밟고 만지고 하거든요. 그 저는 그때 한참 이제 우리가 저 갈 때에 아우리가 나와요. 영주 그렇죠. 그럼 차가. 하면 되지. 아우리를 좀 풀고 맞아요. 또 우리 지역에 농축산물 돼지고기라도 소고기도 좀 풀어가지고 맞아요. 그거 오줌 진공 포장하면 물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 나와가지고 구워 먹는데 딱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그걸 거기서 구워 먹고 또 더우면 또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지. 하고 맞아요. 그걸 제안했더니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시원축제가 성공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재밌는 게 늘 똑같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늘 변화를 주는 건 예, 아니지만 때로는 변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보면 이미 일상화되고 간섭화되어서 늘 똑같이 하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힘은 때로는 종종 변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재원 의원님 같은 분들이 끊임없이 좀 문제 제기했으면 좋겠어요. 문제 제기란 게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다라고 해서 왜 이거 안 되냐. 또 시장님한테도 가끔 따지고 공무원한테 따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도 하시고 또 본인이 앞장서서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 내가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25분 정도 흘렀습니다. 25분 흘렀는데 이재원 의원님하고 뭐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얘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재원 의원님하고 제가 영주의 고령화 대책하고 부석의 농산물 축제 판매에 대한 부석 관광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맙고 조만간 제가 또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오늘 저 국장님과 읍면동 차원의 종합개발계획과 예. 부석면의 관광자원 활성화 그리고 영주시의 쌀 소비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개별 주제마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은 꼴이 되기 때문에 하나씩 도전하고 실천해서 영주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곳으로 만들고 특히 미래 세대에도 멋지고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영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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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얘기 들어볼래? 영주 FM에서 함께 만들어볼래? 89.1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즐기고 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곳 기다리고 있을게. 영주 FM에서 영주 FM 89.1